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소소하게 어,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 투자 어떻게 하고 있냐 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요 근래 좀 많이 빠졌죠. 많이 싸졌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는 싸진 게 아니라 이제 공포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좌까지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계좌까지 보내주면서 이제 계좌를 봤더니 뭐 SK 하이닉스, 신세계, 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포스코 ICT,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분산 투자도 안 됐고 포트폴리오도 뭐 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계좌를 이제 보내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이거 다 정리하고 만일에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라. 네가 그 의지만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오를 것 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돈을 넣어서 내년 한 이맘때 이제 그때 전세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재계약할 때 이 돈이 1,000만 원이라도 아까우니까 이 돈을 거기에 이제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투자를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종교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너 그거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저도 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너처럼 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집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대출도 이제 막막하고 제 대출이 이제 1억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집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집 생각하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참 얘는 그럼 내가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뭐 내가 뭐 나도 집에서 사는데 나도 똑같이 집 생각하는데 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걔가 뭐 이제 그 카톡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사람 좋아하던 내가 세상을 알아갈수록 사람이 제일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투자라는 건 어렵구나. 투자를 하는 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생각이라는 게 참 상대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음,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던 내가 뭐 세상을 알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을 알아가면서 저는 사람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어렵다 좋다의 뭐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근데 참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는 참 좀 답답하면서도 좀 씁쓸함을 남기더라고요. 분명 장은 떨어지는 건 아는데 또 이런 글을 또 적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꼴값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돈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그 자본소득을 사람들은 제일 원하잖아요. 자본소득. 우리가 크게 뭐 소득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가장 뭐 밑에 뭐 이렇게 계층을 나눌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사실 노동소득이잖아요. 노동소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일하다가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대부분 사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업을 좀 가장한 노동소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 뭐 프랜차이즈에서 어, 물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소득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직접 뭐 노동소득으로 벌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12시간, 13시간씩 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위에는 뭐 사업소득. 이제 그 위에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본소득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본소득만큼 얻는 게 어렵다는 거지. 사람들은 어, 어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불로소득이라 하면은 이제 불로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상속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 뭐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로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뭐 자본소득에는 사실 뭐 투자, 주식 투자,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다 자본소득에도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완전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저도 지금 자본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 자본소득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게 웬만큼 어떤 사유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어, 물론 뭐 자본가들이 봤을 때는 뭐 노동소득, 뭐 사업소득, 뭐 자본소득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웃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소득이라는 건 사실 그 내 안의 본질을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내 안의 본질을 발현시켜서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게 뭐 노동이 됐든 사업이 됐든 전혀 뭐 자본이 됐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인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깨달음의 영역인 거죠. 자본소득은 어렵다. 어, 하지만 누구나 다 가능한 영역이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노동소득,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뭐 자본가들이 얻는 소득, 뭐 자본소득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럼 그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깨달음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뭐 네 가지 분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제 생이지지 상이야. 이거는 뭐 선언적으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안다라는 거죠. 아직 저도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이지지 차야.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상야 다음 차야. 두 번째의 어떤 인간의 분류인데 이거는 뭐야?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곤이학지 이제 우기차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곤을 통해서 이제 곤이라는 건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만사, 고통, 슬픔, 뭐 희노애락, 애욕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힘듦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고 이것을 이제 학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달음의 영역에 간다. 그 다음의 영역이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기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쵸? 저는 여기 고니학지에 좀 이렇게 좀 편승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 감정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니불악 이제 민사위 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이 고는 알아. 고는 알매도 불구하고 학을 안 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야. 이건 뭐 사람 새끼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새끼들은. 이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내 친구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빗대어서 이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 공부를 내가 하라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부는 또 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어떤 뭐 이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물어봤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내년까지 장 좋다. 더 투자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했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 자체가 분명히 그 친구는 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내가 뭐 이게 이빨 까면서 내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고니학지로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내가 이제 케미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 만약에 내가 안 했으면 그리고 내가 또 내가 똑같은 이제 고니불학의 그런 인간이었다면 내가 그 친구를 이용해서 나도 돈을 벌려고 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너네 공부해야 돼. 공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유의 폭을 넓히고 이 세상을 어떤 너만의 바라보는 사고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고의 능력을 키우면서 이 세상을 바라봤냐? 그 친구에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떤 법리적인 거, 그죠? 과거로 치면 법가의 사상의 관점에 한해서 물론 지금도 법가가 있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지 않았냐는 거죠. 또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그쵸? 뭐 어떤 병원의 의사들이 뭐 얘기하는 것은 뭐 지금 뭐 맹신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맹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라오지 않았냐? 그리고 또 수리적으로 굉장히 세상을 어떻게 계산적으로 보죠. 계산적으로 무슨 우리가 투자하는 게 무슨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뭐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대부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공부를 또 케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 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 자본가가 되려면 앞으로의 자본가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인문학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그 인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문학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 대표되는 게 뭔가 있나요? 문학, 뭐, 그죠? 뭐 소설이라든가, 뭐 아니면 시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뭐 소설이라는 것도 뭐 가짜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그 사유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100%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들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또 재해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또 사유의 능력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역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역사. 역사는 뭔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의 역사가 이어져 와서 현재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환경은 또 왜 이런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술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게 뭔가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앞으로의 자본소득은 이런 인문학을 베이스로 한 이런 고전을 베이스로 한 무엇이 될까요? 소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무엇인가 그 소득은 또 올바른 곳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불로소득, 뭐 투자, 뭐 투자도 아니야 투기들, 그죠? 뭐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강원랜드 가서 한 방 벌어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 노동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 노동소득을 다 그쪽으로 또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사업소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나만 아니면 돼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서 틀을 바꿔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을 통한 심도 있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본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투자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자본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자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이념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어떤 우리의 그 깨달음 이런 체계가 의식 체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그런 의식 체계를 배워나갈 수 있는 사실 문화 또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멘토가 없으면 이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몰라요. 혼자 하면 같이 해야지.
그쵸? 왜냐면 혼자 뭐 이렇게 인문학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지식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아네 모르네 무슨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만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언어의 노예들. 물론 제가 좀 잘 못 외워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서 또 뭐래? 층을 나눠버려요. 그렇게 층을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래?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너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인문학 그 공부 하나만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대로 새지 않게 올바른 투자 문화와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피드백, 그쵸? 그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 동학이 과거에 뭐 실패했지만 동학의 부활처럼 그 해월 선생님이 그런 동학의 부활을 기다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멋진 미래를 생각해 가면서 계속 투자를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